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복귀가 세 갈래 흐름으로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핵심 정리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결정입니다. 한대행 탄핵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 즉 심판감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이죠. 이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탄핵 심판 내내 화제가 되어온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좌파 재판관 4명 그리고 중도 성향인 김형두 재판관의 기각 의견과는 사뭇 다른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어려운 법률적 표현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대행이 정기혜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김복형 재판관이 두 명의 이 보수 재판관 편에 서서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를 다른 좌파 또는 김형두 재판관과 달리 한 것을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를 결정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정기에서는 물론이고 보수의 이 조한창 재판관의 법적인 지위 그리고 그동안 해온 변론, 심판, 선고까지 그것을 모두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 매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이번 한덕수 대행 심판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이 보수인 조한창 재판관은 물론이고 극좌파 정계선까지 그 판단까지도 수용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김복형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안 심판 때는 기각이든 각하든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복귀에 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 한덕수 대행 기각 판결과 다른 이유 결정에 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정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 그 말썽 많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출신의 정기혜선입니다. 정기혜선은 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와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는 한대행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8명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낸 것이고 그 내용을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 보복 판결을 한 것이다. 사적 보복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판결을 갖고 제가 내다본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판결표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잡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인용 5명, 각하와 기각 3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물론 4대4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도 여전히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수는 바로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했던 인물입니다. 또 일설에 따르면 정확히 취재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곳에 제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소장 임명을 조건으로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은 26일 이재명의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끊기는 걸 보고 나면 마음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법관과 대법원장 꿈을 가졌으나 이것을 모두 날려보낸 김영도 재판관이 그야말로 재학 중에 사시에 합격하고 시골 출신으로 서울법대에 가서 또 판사가 돼서 승승장구해서 법원 행정처 차장, 그야말로 대법관 직전까지 갔다가 대법관도 못 되고, 또 윤 대통령에 의해서 깊숙하게 검토됐지만 대법원장도 못 되고 한 그런 그 한을 간직하고 있는 김형도 재판관이 지금은 아직 확실한 결단은 안 내렸지만 26일 이후에 이재명의 선고를 보고 나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꽤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편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와 똑같은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때도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김형도 재판관이 기각편에 섰었습니다. 이미 한번 나왔던 이 조합, 콤비네이션인데다가 한대행 복귀가 넉넉하게 이루어졌고, 또 26일 선거법 2심 판결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게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저로서는 이 4대4 조합의 재현 가능성은 그때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대목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줄기차게 아무리 늦어도 3월 28일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먼저 27일 목요일은요, 달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헌재의 일반 사건 선고일입니다. 지난 1월 그리고 2월 말에는 헌재가 각각 50건에서 68건의 선고를 이 마지막 목요일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동시에 대통령 선고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28일 금요일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대통령 선고를 만약 하게 되면 헌재가 한 주에 3건의 선고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적은 전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굳이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한대행 판결에서 40쪽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를 예단할 수 있는 힌트는 한쪽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예단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힌트를 안 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견 조정이 더 가야 할 길이 많고, 평결문 작성은 조율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반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왕 판결이 늦어진 헌재가 무리하지 않고 4월 첫 주로 판결을 미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유력한 날이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4월 10일부터는 18일에 이 옷을 벗게 되는 문형배와 이미선은 변론과 판결, 선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잘 알겠지만 이날부터 갈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무반에 빈둥은 거려도 명령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 열차는 이제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안착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유명한 야구 용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아웃을 잡을 때까지. 9회 말 투아웃에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